남나라 명문가 출신의 꽃미남은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진시황 암살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가진 건 돈뿐. 태권도 승급 시험 한번 안 치러본 꽃미남은 전 재산을 털어 철퇴 돌리기가 주목인 창해 역사를 용병으로 스카우트하는 데 성공. 치밀한 진시황 암살 작전에 돌입한다. 와이파이 초한지 두 번째.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폭탄을 투하하면 한 방에 뿡. 폭탄 제작 비용은? 돈. 꽃미남은 이미 암살자 창해 역사의 계좌에 전 재산을 입금한 상태다. 그렇다고 목숨을 걸고 나선 창해 역사에게 준 돈 뺏어가며 무기 제작비를 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창해 역사의 특기를 살려서 최신 무기 철퇴로 제작합시다. 철퇴 제작을 마친 꽃미남과 창해 역사는 몇 달을 함께 지내며 D-Day만을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날 창해 역사의 술잔을 채워주는 꽃미남의 손길이 바들바들 떨린다. 드디어 영정이 함양궁 밖으로 나올 제비를 한답니다. 꽃미남과 창해 역사가 함양궁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진시황을 제거한다는 건 말 그대로 미션 임퍼서블. 그들은 진시황이 함양궁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겐 바로 그날이 D-Day. 믿을 만한 정보입니까? 한나라 사람으로 지금은 함양궁에서 진나라의 녹을 먹고는 있지만 나와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진시황의 순행이라. 순행이란 왕이 하는 전국 투어다. 일반적으로 왕의 순행은 지역 민심을 살피고 왕의 권위를 날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진시황의 순행은 황제의 위상과 절대 권력을 과시하려는 셀프 만족형 신종 투어였다. 자, 시원하게 한잔 봐라, 비리뿌. 이번 순행은 동쪽을 향한다고 하니 나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서둘러 주먹을 나온 장량과 창해 역사가 찾은 곳은 이곳은 방랑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방랑사는 중국 허난성 무양현에 있는 언덕으로 모래 언덕이 넓게 물결처럼 이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넓을 박 물결랑. 아무튼 그렇다. 이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사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의 말대로 하겠수다. 머리는 공이 쓰고 난 힘만 쓰는 걸로. 창해 역사, 말하시오. 거사를 코앞에 두고 보니 장량은 창해 역사에게 짠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 고용한 암살자이긴 하지만 선뜻 목숨을 내놓은 창해 역사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번 암살 계획에 동참해 줬는지는 몰라도 고맙다는 말은 꼭. 딱 거기까지. 자원봉사도 아닌데. 하지만 이제 곧 우리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유. 진시황이 순행을 떠나는 바로 그날 아침 함양궁에선 V형 8기통 엔진이 장착된 고품격 디자인의 황제 장거리 전용 마차 올령거. 냉난방 장치는 물론 킹사이즈보다 더 큰
켈리 킹 사이즈의 침상이 준비되어 있는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가 부럽지 않은 마차. 최신 노래방 기계는 여부가 있겠습니까? 앰프, 스피커, 무선 마이크까지 최신 사양으로 재설치하고 따끈따끈한 신곡들까지 업데이트 완료했사옵니다. 천하의 황제라고 해도 코앞의 운명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 노래방 타령할 때가 아닌데. 어쨌든 진시황의 순행이 시작된다. 선대에 나선 군사들만 해도 얼추 500여 명. 갑옷으로 중무장한 수백 명의 군사들과 수십 마리의 기마가 황제 전용 3차선 도로로 올라선다. 나타날 때가 됐는데 분명히 오늘이라고 했는데. 영정, 어서 와라. 창해 역사의 눈치를 보던 장량이 가만히 그 옆에 쭈그러지더니 창해 역사 오른편에 놓여져 있는 철퇴를 몇 번 쓰다듬는다. 36개 주랭랑은 제대로 하시나? 연장자라고 그동안 예를 갖춰 대해줬더니 날 거사 앞에서 주랭랑이나 치는 그런 비겁한 겁쟁이로. 이래 봬도 나는 한나라 명문가 집안의. 어허, 이제 소취급까지? 내 말 잘 들어요. 오늘 공의 미션은 36개 주랭랑이요. 도망이나 칠 것 같았으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수다. 노래도 통하지 않자 창해 역사가 장량과 눈을 맞춘 뒤 눈높이 교육을 시작한다. 36개 주랭랑도 병법의 한 가지예요. 이? 오이같이 가느다란 너의 팔이 이번 일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도움이 될 턱이 없죠. 그러니까 내 철퇴가 영정의 올량거에 내리꽂히는 순간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토끼는 거예요. 이? 토끼다. 아니 그 산토끼 말고 도망가라고요. 그게 바로 36개 주랭랑이에요. 이? 물러설 때 물러날 줄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혹시라도 말이야. 내가 미션에 실패하게 되면 공이라도 살아남아 반드시 영정을 죽여야 할 게 아니오. 그제서야 창해 역사의 깊은 뜻을 알아챈 장량의 눈빛이 수그러진다. 바로 그때 서쪽 하늘에 뽀얗게 먼지가 인다. 영정이다! 찌그러져 있던 꽃미남이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킨다. 아니 좀 번쩍번쩍하는 게 뭐죠? 뿌연 먼지 사이 번쩍번쩍 빛이 출렁인다. 아마도 군사들이 차고 있는 창검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거겠지. 인들이 끝이 없네. 따라해 보시오. 36개 주랭랑. 36개 주랭랑. 36개 주랭랑. 오늘 공의 미션은 36개 주랭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오. 하지만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창의 역사를 버리고. 나는 내려가서 도로 가까운 곳에 몸을 숨겼다. 영정의 물량들을 이 철퇴로 내려칠 테니 공은 여기 있다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랭랑을 치시오. 그럼 잠깐만요. 역사에 남길 이름 석자라도 알려주시오. 우린 이미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름은커녕 공의 마음속에 새겨진 내 얼굴까지 완전 삭제바라. 이리야. 상의 역사! 상의 역사! 할 말을 다한 창해 역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랑산 모래 언덕을 내려간다. 그가 무도한 정복자. 너 오늘 딱 죽었다. 내 다리야. 나 쥐났어. 씨. 미야오. 모래 언덕에 몸을 낮추고 진시황의 행체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더디고 더뎠다.
야옹야옹을 몇 번 외치던 꽃미남이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언덕 아래쪽을 살핀다. 내가 오지 말라 그랬지. 얼마나 급했던지 창해 역사 입에서 반말이 튀어나온다. 나도 함께하겠어. 아무튼 젊은 것들 치고 말 듣는 것들이 없어. 드디어 바로 눈앞에 말로만 듣던 진시황의 순행 행렬의 모습을 드러낸다. 실로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젠장, 진나라 군사가 총출동을 한 거야 뭐야? 이런 또 젠장. 울량거가 한 대가 아니외다. 여섯 나라를 제패한 진시황은 스스로도 늘 암살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순행을 나갈 때마다 올량거를 하나가 아닌 여러 대를 준비, 혹시라도 있을 암살에 대비했다. 즉 교란작전. 그대로 걸려드는 꽃미남과 창해 역사. 낚였다 너희들. 야 꽃미남, 빨리 가. 미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꽃미남. 빨리. 어느 것이 참일까 알아맞혀 봅시다. 척척 박사님께 물어봅시다. 딩동댕동. 세 번째.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야 꽃미남 장난해.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었는데. 그 순간 하늘을 찢는 울부짖음이 들렸다. 영종이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창해 역사의 철퇴에 세 번째 올량거의 지붕이 종이짝처럼 내려앉자 진나라 군사들이 벌떼처럼 창해 역사를 내와 싼다. 펴지지 않는 오금을 손으로 끌어가며 질질질 현장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었다. 꽃미남. 겁에 질린 채로 도망치지 마. 시시하고 오늘한 말투. 영정은 죽었을까? 창해 역사는? 겨우 근처 마을로 숨어든 꽃미남이 남의 집 담벼락에 기대앉아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쯤 현장 상황은? 범인은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폐하. 괴물 같은 놈 한 놈의 짓이 아닐 것이야. 버림냐? 공범이 있다, 공범이야. 인명은 제천이라고 진시황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사방팔방 이잡듯 뒤졌지만 공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6군의 수색령을 내리고 수상해 보이는 자는 모조리 잡아들여! 예, 폐하. 그 즉시 진나라 36군에 황금 1000근의 현상금과 함께 수상한 자를 찾는 얼굴 없는 현상범 포스터가 붙었다. 강수진, 홍진호, 남도영 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열혈 청년 꽃미남과 괴력의 사나이 창해 역사의 진시황 암살 작전, 일명 방랑사 사건은 실패로 끝이 났다. 현장에서 장렬하게 수음을 거둔 창해 역사와 달리 꽃미남은 36개 주랭랑의 성공, 현상 수배범으로 전국의 지명 수배가 떨어진다. 와이파이 초한지 세 번째.
아니 수상한 놈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찾아? 수상한 놈이 어디 한둘이야? 현상금이 황금 천건에 평생 강제노동 면제? 면제? 야, 빨리 수상한 놈 찾아봐, 수상한 놈. 철퇴맨 버리고 질질질 다리 끌면서 도망간 놈이 있었다더니 그 놈 찾는 거네. 절대 수상하지 않은 척 사람들 틈에 묻혀있던 꽃미남이 슬금슬금 무리에서 빠져나온다. 미안하오. 장의 역사. 죽는 거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장의 역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뜻을 받들어 영정 그놈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죽어도 죽는 건 늦지 않아. 다시 한번 비장한 각오를 다짐한 꽃미남은 전국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제일 먼저 자신의 신분을 세탁한다. 성은 당시 평민의 성으로 가장 흔한 장, 이름은 본인의 이름 그대로 량, 평범한 장량이란 이름으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한 꽃미남. 아니 장량, 중국 역사상 최고의 지략가로 꼽히는 이름의 장량은 이렇게 신분 세탁을 통해 재탄생한다. 설레이며 말 못하는 나의 마음을 용기 없는 훈난이라 놀리는가 봐. 현두리 노래방을 전전하던 음치장량은 좁혀오는 수사방을 피해 당시 도망자들의 소굴이었던 합의성으로 숨어든다. 할 일 없이 합의성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장량. 도사 코스프레를 한 듯한 노인이 다리 끝에서 빈둥거리는 장량을 부른다. 야! 거기 너! 찌질이! 호, 이 노인네 장난 아니다. 저요?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 명문가의 자제를 너라니. 뭐 배운 집 자식이라고 장량은 그래도 공손하게 노인의 부름에 응한다. 잠깐만. 아유, 이게, 이게 안 먹겠냐, 이게. 신발을 벗은 노인이 냅다 자기 신발을 다리 밑으로 던진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갔다 와. 예? 아이, 놈아, 냉큼 내려가서 내 신발 가져왔 말. 아니 방금 직접 버리셨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버린 신발 젊은 놈이 줘오세요.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명문가 자제 장량은 어이없고 황당한 마음을 누르고 노인이 날린 신발을 주워온다. 노망은 들어 보여도 어딘가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노인이다. 여기 있습니다. 아이, 이거 신겨 임마. 네? 아이, 놈아, 신발을 찾아왔으면 발에 신겨야지. 내 손에 끼고 갈까? 나 치매냐? 내가 노망 났어? 신발을 이 손에 끼고 가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장량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노인의 발에 신발을 신겨준다. 속으로는 뭐 욕했겠지. 너 저기 딱 내 스타일이다.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어디 가려고 있어? 노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에 구부러진 손잡이로 장량의 목을 휙 낚아챈다. 다스 후 아침 일찍 여기로 와. 영감님, 저 아십니까? 너 모르세요. 난 그냥 다스 후에 늘 여기서 볼 거예요. 입김만 불어도 날아갈 것처럼 생긴 노인이 약속 날짜를 던지더니 바람처럼 돌아선다. 그리고 닷새 후 아침. 내가 미쳤어. 알지도 못하는 노망든 영감탱이하고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 아니지, 나 약속도 안 했잖아.
내가 언제 약속했어? 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장량은 노인과의 약속 장소로 향한다. 아니 너 내가 웃었냐? 너 나 늙었다고 지금 무시치지? 정확하게 시간 약속을 한 것도 아니면서. 아니 놈이 그 늙으냐고 약속을 했으면 젊은 게 일찍 와서 기다려야지. 젊은 놈 기다리다 목 빠진 노인네가 한둘이야? 한둘이야? 요즘 출근길이 얼마나 막히는데요. 그래 어제 오늘 일이야. 전차를 타든지. 닷새 뒤에 다시 와. 월날이라네. 성미만큼 발걸음도 빠른 노인이 성큼성큼 다리 끝을 벗어난다. 영감님! 노인네 치는 전철 타고 왔나? 그리고 또 닷새 후 역시 사나이는 속도야. 이 노인네야, 오늘은 내가 먼저 간다. 착각도 잠시. 이미 도착한 노인이 다리 난간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삶은 달걀을 먹고 있다. 아이 정말 닷새 후 아니, 도대체 몇 시에 오셨습니까? 내가 영감님! 당황한 장량, 노인을 빽 허그한 뒤 노인의 허리를 꺾어 등을 두드린다. 순간 노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삶은 달걀 노른자. 어우. 아유 비명 행사할 뻔했네. 물이라도 들고 아이고. 다니면서 드세요. 노인네들 이런 거 잘못 드시다가 기도 막히면. 대마. 예? 닷새 후. 예? 아이 놈아 닷새 후 여기서. 아유 죽겠다. 아유 나. 빨리. 흐느적 다리를 벗어나는 노인. 그리고 또 닷새 후, 아니 나흘 후 밤, 장량은 임대한 1인용 텐트를 들고 노인과의 약속 장소로 나간다. 내일 아침까지 아예 이 자리에서 밤을 새겠다 이거야. 장량이 텐트를 꺼내는 순간 멀리서 허연 무엇인가가 바람에 휘날린다. 아니고. 아니, 저 노인네가 그럼 맨날 약속 전날 밤에 와서 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어쩐지. 장량 앞에서 걸음을 멈춘 노인은 배시시 입가에 흡족한 미소를 짓더니 책을 한 권 떡 내미는데. 깔고 앉으시게요? 어디, 여기? 너한테 주는 내 선물이다 이놈아. 요즘 누가 책 선물을. 차라리 문화상품권을 주시면 현금으로라도. 아이 시끄럽다 이놈. 네가 앞으로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하면 10년 후에 제왕의 스승이 될 것이다. 제왕의 스승이요? 앞으로 13년 후에 보자. 13년이요? 저기 제북의 곡성산 밑 어때? 거기 노란 돌이 나다. 이름하여 황석공. 아니,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올리 끝. 간다. 이대로 정말 가시는 겁니까? 하나 스트라이크. 노인이 던진 비닐봉투를 뒤지는 장량. 삶은 달걀에 바나나 우유. 어떻게 내 입맛까지. 내 촉이 맞았어. 노인네 장난 아니다. 장량은 다음날 날이 밝아서야 노인이 주고 간 책 제목을 확인한다. 태공병법? 네가 앞으로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하면 10년 후에 제왕의 스승이 될 것이다. 강태공이 썼다는 병법서의 원조 태공병법. 이 책의 목차에는 병법과 계책뿐 아니라 언변, 통치술, 통치의 지혜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만 되는 이유는 분실되어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장량은 그날 이후 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철저한 자기주도 학습에 매진하기 위해
잠수를 타신다. 한편 방랑사 사건 이후로 우라병에 도진 진시황은 밥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도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손에서 칼을 놓지 못한다. 저를 제패하고도 아직도 손에서 칼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니. 내 칼 어디 갔어? 내 칼! 방금 여기 있었는데 내 칼! 황제 자리에 오르고도 늘 쫓기듯 불안 증세를 보이는 진시황에 대해서 의학 전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전문용어로 PTSD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 빼고 설명합시다. 빼고 들으세요. 아무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건을 목격한 후에 생기는 공포가 사건이 끝난 다음까지도 계속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절미를 먹다가 모기에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이 그 이후로 인수봉만 쳐다봐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헛소리를 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길어서 빠지지도 않아. 길어! 등 뒤에서 칼을 뽑아야. 알아. 나도 알아. 시퍼런 칼날이 바짝 곤두선 진시황의 서슬처럼 퍼렇다. 이런 같은 놈! 으로 폐하,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옵니까? 형가! 개스키야! 중국 역사상 최초의 협객으로 리스트에 올라있는 형가. 진시황의 입에서 신종 쌍욕이 방언 터지듯 넘친다. 폐하, 욕을 하자면 사건의 배후 인물이었던 패망한 연나라의 죽은 태자 단에게도 한 바가지 하심이 옳은 줄 아옵니다. 왜? 맞아. 그래! 그 이간이 같은 태자놈! 강수진, 홍진욱, 목 아파. 남도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멍이야! 합의성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 황석공으로부터 병법서를 하사받은 장량은 합의성 더 깊숙이 숨어들어 자기주도 학습에 매진한다. 한편 방랑사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진시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 와이파이 초한지 네 번째. 방랑사 사건이 있기 9년 전 진시황은 역사상 최초의 킬러 형가의 공격을 받은 일이 있다. 이 사건은 연나라 태자 단이 모의한 진시황 암살 사건으로 진나라 함양으로 태자 단이 인질로 끌려오면서 시작이 된다. 시황 진시황. 그 전에도 조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했던 연나라 태자 단은 인질 전문 태자로 특화된 태자였다. 특유의 생존 본능으로 처음부터 진시황에게 엉기는 작전을 구사하는데 시황 같은 왕이 집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진시황이 싫은 내색을 하건 말건 막무가내로 주절되는 단. 궁시렁 너 치렁! 아니야 궁시렁
요즘 아재 개그가 얼마나 핫한데 이 정도는 해줘야 국녀들이 빵빵 터지지. 그러고 보니 우리도 벌써 아재네. 생각이 날 때마다. 친구야, 우리가 조나라의 인질로 있을 때 말이야, 그때 참 좋았는데. 좋았어? 아, 옛날엔 인질도 괜찮았지. 조나라 인질 시절이라면 진시황의 아버지인 장양왕이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던 시절을 말한다. 친구, 할매 떡볶이집 생각나지? 거기 지하 1층에 있던 오락실. 아, 그립다. 오락실 냄새. 난 오락실 안 다녔거든. 웬열? 테트리스 했잖아. 맨날 12레벨 못 깨가지고 밤새 놓고. 이 음악 생각 안 나? 나지? 이 음악이 그 음악이야? 날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쳤던 어린 시절에 에이, 넌 그렇게 자연 친화적인 애가 아니었어. 그때도 맨날 어린이들 삥이나 뜯고. 아, 근데 그럴 나이였지 우리가. 너 지금 나한테 너라 그랬냐? 내가? 제가요? 너 자연 파괴적인 애 맛 좀 볼래? 아니요. 아유, 이걸 그냥 확. 벼르고 벼르던 진시황이 드디어 나를 잡는다. 이곳은 황제 전용 룸사로. 진시황의 초대를 받은 연나라 태자 단. 해벌쭉해진 입을 다물지를 못한 나. 그런데 무득 꿇어.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꾸라이. 야야야, 너 꾸르래잖아. 오빠도 참. 나 아니고 너세요. 너 꿇어. 나. 나? 봐, 오빠 맞잖아. 나한테 꾸르라고? 요? 근데 뭘? 나 이 오빠 진짜 분위기 파악 안 되네. 무릎 꿇으라고, 무릎. My lady, 나 대신 네가 저 새끼한테 술 좀 줘라. 네, 폐하. 내가 주는 술이니까 두 손 공손하게 모아서 깍듯이 무릎 꿇고 받아. 그래도 우리가 친구 사이인데. 친구란 소리 한 번만 더 입 밖으로 내면 강제로 성대 결절시켜버리는 수가 있어. 그래도 친구. 폐하. 오빠, 이거 요즘 뜨는 레시피로만 폭탄 주거든? 미안하지만 두 손으로 받으세요. 폐하, 나 얘한테 말 까도 되죠? 이제 겨우 4회죠, 4회. 5회부터 까죠. 폐하! 진나라에서 굴욕의 나날을 보내던 연나라 태자타는 어느 날 밤 야반도주의 성공 꿈에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긴다. 지가 황제면 황제지. 나도 남자인데. 나도 민간인 신분 아니거든. 나도 태자다 이거야. 언젠가는 진시황 니코를 내가 납작하게 해주겠어. 네 콧대를 세워주진 못해도 주저앉힐 수는 있다 이거야, 진시황! 한편 태자단의 탈출 소식을 전해들은 진시황. 태자탄이 야밤에 월담을 하였다고? 이제라도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에 그 죄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 멍청한 태자놈이 도망칠 생각을 다 하고 CCTV에 찍힌 화면이 있으면 좀 가져와 봐. 폐하, 연나라를 묵사발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하옵니다. 친구라고는 단 한 명도 없던 진시황은 걸핏하면 친구랍시고 아재 개그를 날리던 태자단에게 눈꽃만큼의 정이 남아있긴 있었다. 그까짓 연나라 하나 묵사발 만드는 거야. 아물 때면 어떻겠냐. 고스톱 끝발 안 좋을 때 그때 처리하자. 이게 쪼는 맛도 있어야지.
업주 살려줘. 아야 살려줘. 업주. 몇 대려. 살려줘. 그 후 더욱 막강해진 진나라는 오락실 두더지 잡듯 제후의 나라들을 때려잡고 마침내 중원 지역에 진출한다. 중원이란 황하강 중하류 지역으로 분열기마다 가장 치열한 쟁탈전이 펼쳐지던 곳이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진나라의 승전보가 거짓말이길 바라는 연나라 태자 단이 충혈된 눈으로 아침 회의에 참석한다. 에헤이, 그 어린 반의 반푼어치도 없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진나라 상대로 도발을 하다니요. 그렇지?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건 좀 무리야. 아빠 마마 예. 가만히 앉아서 진나라에 당할 수는 없어요. 서서 당하면 부산만 더 아니, 저 커질 싸가지 일이 아까부터 옵니다, 폐하. 아이고, 꼭 당해야 한다면 앉아서 당하는 것이 현명한 줄로 압니다. 앉아서. 아이 참. 아빠. 예. 지금 진나라는 천하의 땅을 다 먹겠다는 심보예요. 그치. 천하의 땅을 다 먹고, 천하의 왕들, 아빠도 포함되는 거지 거기에. 다 자기 신하로 삼으려고 하는 진왕의 검은 심보 모르시겠어요? 이미 진나라가 조나라를 넘본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은 안 봐도 뻔하게 우리 연나라 차례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진나라를 공격하는 아까부터 것, 진짜. 자폭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폐하. 결국 연나라 조종은 가만히 앉아서 진나라에게 당하는 쪽을 선택한다. 연나라가 진나라 철기군의 위협을 느끼며 몸을 사리고 있을 때 하필이면 진나라의 국대급 장군 번호기가 반란을 도모하다 실패하여 연나라로 망명을 한다. 한시라도 서둘러서 번호기 장군을 진나라로 반품해야, 아니면 돌려보내야 합니다, 폐하. 번장군은 시한 폭탄입니다. 우리 연나라가 번장군의 은신 전한 걸 그 진시황이 알게 되면 아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폐하? 몰라 인마. 우리 연나라는 우주에서 그냥 확 사라지는 겁니다. 우주에서 2+A 등급 한우를 껴안고 호랑이를 기다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호랑이를? 폐하. 그치. 어서 고기 덩어리를 호랑이를 어지러워. 던져주셔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망명은 번호기 장군이 폭탄이라는 거야? 뭐 한우라는 거야? 아이고 참 아빠. 예? 폭탄이든 2+A 등급 한우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니. 우리나라를 믿고 숨어들어온 망명자예요. 그런 자를 배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 아이 그건 국제적으로 너무 모양 빠져. 그럼요. 백성을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 아니 이게 망명자를 지키셔야 해요. 그래. 저기 얘 있잖아 얘. 맨날 저 인질로 고생하던 앤데 얘 말도 좀 한번 들어주자. 태자단의 억지로 연나라 조정은 망명자 번호기 장군의 망명을 받아들인다. 태자단 유윈. 자, 원샷, 난 반샷.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 진나라 번호기 장군과 태자단이 밤늦게 술자를 기울입니다. 진시황의 원수는 나의 친구요. 친구가 위험에 처했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말입니다. 내가 연나라에 망명한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면? 절치부심의 와시는 성남을 칵테일에 가서 진시황금을 마셔버리겠다. 막 그런 거죠. 아이고, 잔 피었네. 실례. 자, 우리는 친구이자 동지요. 반갑소, 번호기 장군. 반갑습니다, 동지. 짠! 진시황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태자단이 어느 저녁 저작거리로 나선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가까웠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술을 마셔가며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사내를 유심히 살피던 태자단. 공연이 끝나자 슬그머니 사내에게 다가간다. 태자, 네가 태자면 난 정말 연나라의 태자이십니까? 우리 스승님의 소개로 왔어. 자네가 미래형 창조적 인간 형가가 맞다면 주민증 좀 봅시다. 형가의 주민증을 확인하는 태자단. 제 나라 사람입니까? 선아가 인재를 알아주지 않으니 쓸모없는 재능 낭비 중입니다. 책 짓기, 칼 만들기, 취중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죽이고 있던 형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비전 없는 미래에 대한 분노가 끓고 있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예? 당신의 재능 우리 연나라가 사겠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수진, 궁시렁 홍진욱, 남도형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진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연나라 태자타는 어린 시절을 조나라에서 함께 보냈던 진시황의 홀대에 앙심을 품고 조국 연나라로 도망을 간다. 태자타는 연나라 대신들을 회유 협박해가며 호시탐탐 진시황과의 서력전을 준비하는데 마침내 미래형 창조적 인간킬러 형가를 만난다. 와이파이 초한지 5번째. 술집 구석진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태자단과 형가. 선아가 진나라 앞에서 아주 그냥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기세가 조나라에까지 미쳤다는 소식을 저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조나라마저 진나라 손아귀에 들어갔으니 이제 곧 우리 연나라 차례가 될 거예요. 한시라도 서둘러 군대를 재정비하고 군사들 사기를 드높여야 할 때가 아닙니까? 상대가 진나라 철기군입니다. 이게 피 끓는 사기만으로 으르렁대는 호랑이 이빨을 뽑을 수 있겠어요? 독한 마취약을 쓰면 그럼 진시황하고 1대1로 맞짱을 떠야겠어요. 그렇다면 연나라 태자단의 저희를 알게 된 형가가 잠시 당황한다. 진왕은 나라를 빼앗기고 왕을 잃은 모든 백성의 원수예요. 누군가 구원투수로 나서가지고 삼진아웃으로 잡아주지 않는 한 이 전쟁은 콜드게임으로 끝날 거예요. 에이, 잠깐. 설마 지금 저한테 구원투수로 등판하란 말씀이군요. 형가 따끄. 절박한 심정의 단이 형가를 형이라고 부른다. 잠시 침묵하던 형가. 볼펜이 어느 쪽입니까? 몸은 풀어야죠. 형가 따끄 고맙습니다. 땡큐 아리가또 시시 메르시. 형가의 수락에 고맙다는 인사를 글러벌하게 내뱉는 태자단. 21발의 예포를 시작으로
형가는 연나라의 국빈이 된다. 우와, 각종 명품 스포츠카가 브랜드별로 형가의 집 앞 공터에 우와 주차돼 있다. 하루 삼시세끼 국왕급 식단으로 차려지고 매일 저녁 8시면 국빈급 연회가 벌어진다. 좀 놓을 줄 아는 형가 완전히 물 만났다. 그러나 원정 경기마다 빵빵 홈런을 날리며 승률을 높이는 진나라. 드디어 연나라 국경의 금을 밟는다. 이에 다급해진 단이 형가를 찾는다. 진나라가 드디어 우리 국격의 금을 밟았습니다. 금을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죠. 새벽까지 미녀들과 술 마시며 춤추던 그 형가가 아니다. 제가 진나라의 사자로 가겠습니다. 어릴 때 조나라 인질로 눈칫밥만 먹고 자라가지고 진시황 그놈 눈치가 그냥 LTE급인데. 그러니 진시황만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해야죠. 안녕하세요. 미스 자연 강전제 17번입니다. 34, 23, 35. 취미는 뒷담화, 듣기, 마사지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간 비타민 설연입니다. 몸매는 설연이고요. 이런 선물 말씀이시지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진시황 취향 저격이면 미인이 딱인데. 미인은 함양궁에도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에휴, 그렇지. 시황의 개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야지. 오래전부터 진시황이 연나라의 독항을 탐낸다고 들었습니다. 독항은 연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다. 아니 우리 독항이야 모든 나라들이 탐내는 기름이 좔좔 흐르는. 근데 설마 독항을? 독항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독항의 지도를 진시황한테 선물로? 지도를 준다는 건 그 땅을 넘긴다는 의미다. 명색이 선물인데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아요. 독항 지도 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선물 목록. 또? 진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이곳에 망명해 있는 번호기 장군 말입니다. 번호기 장군까지? 그자의 목만 필요합니다. 독항의 지도는 몰라도 본 장군의 목은 안 됩니다. 상대가 진시황입니다, 대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는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는 건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노코멘트. 자, 태자단과 헤어진 형가는 곧바로 번호기 장군의 거처를 찾아가는데 달빛 아래서 죽도를 휘두르고 있는 번호기 장군. 수천의 군사를 호령하던 장수답게 출렁이는 뱃살에도 불구하고 그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번장군님! 죽도를 들고 비장하게 기합 소리를 내는가 했더니 장군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놀라 뒤로 자빠지더니 엉덩방아를 찢는 저 허당 번호기? 아유, 아유씨, 하필이면 여기 짱돌이. 죄송합니다, 장군. 장군을 놀래키려던 건 아닌데. 괜찮습니다. 내가 원래 잘 놀래서. 아니 근데 이 달밤에 무슨 일로?
두 사람이 거실로 자리를 옮긴다. 달밤에 운동을 즐기시는 모양입니다. 예, 하루라도 검을 들지 않으면 손톱에 가시가 돋아서. 울화를 치밀게 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모양이죠. 심리학 분야에도 밝은 형가가 아니던가 슬슬 낚싯줄에 미끼를 꿰는다. 진시황을 생각하면 이 우라가 치밀어서. 진시황의 손에 부모와 처자식은 물론 처자의 일가까지 몰살을 당했다는 얘기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공연히 제가 달 밝은 밤에 장군님을 찾아와 이 까진 엉덩이에 소금 방석을... 아니, 괜찮습니까? 아니, 괜찮지 않아 보이십니까? 자, 이쯤 되면 번호기 장군 미끼를 덥석 문 셈이다. 자, 낚아채기만 하면 되는 형가. 그러나 조금 더 상황을 주시한다. 진시황이 불구대천지 원수겠습니다. 진왕 그놈은 땅 따먹기만 관심이 있을 뿐 백성들은 개, 돼지, 가축집을 하는 놈입니다. 집안이 원수일 뿐 아니라 만백성이 원수입니다. 그놈의 목숨을 딸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지 할 것입니다. 어허허허, 이 번호기 장군이 스스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 형가가 아니죠? 진시황을 죽일 방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진시황을 죽인단 말이오? 일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번장군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진시황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진시황의 목을 치기 위해선 먼저 번호기 장군의 목이 필요합니다. 난 그러니까 과장해서 표현한 거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고. 장군, 치사하게 왜 이러십니까? 번호기 장군에게 태자단에게 브리핑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다. 이상입니다. 내 목과 독항의 지도라.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번호기 장군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번장군의 눈빛이 요동친다. 둘. 이제야 나도 마음 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과 처자를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장군이십니다. 큰일 앞두고 피곤하게 2번 걸음하실 필요 없이 오신 김에 그냥 들고 가시지요. 아이고, 좀 벌써 죽었냐? 참. 헐! 형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서서 자신의 목을 베는 문외 번호기 장군. 원참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야 부하들이 고생 꽤나 했겠네. 멈추시오! 저기, 스톱! 번장군! 낌새를 차리고 한 발 뒤늦게 도착한 태자단. 번장군! 연나라 태자단은 번호기 장군의 죽음 앞에 한참을 통곡한다. 번장군의 머리가 썩지 않도록 최고의 의료진을 시켜 완벽한 방부 처리 부탁드립니다. 번장군의 피가 아직도 따뜻한데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피가 식기 전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형가라는 인물 생각보다 치밀하고 냉철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비수를 구해주십시오. 칼이라면 내가 이미 준비해뒀어. 태자단은 세계적인 명성의 덕국 쌍둥이 칼 제작업체에게 극비리의 비수를 제작 주문했다. 선물도 들고 가야 하고 혼자서는 무리인 듯하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파트너도 한 명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자가 어린 나이에 사람을 한둘도 아니고 여러 죽인 악명 높은 진무양. 악명은 높았는지는 몰라도 나이는 겨우 13살? 자, 이렇게 형가의 파트너가 결정되자 진시황 암살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이 난다. 때때로 해적 강수진, 홍진호, 마일레이디, 형가 남도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